네, 안녕하세요. 흑백바둑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대국 10월 12일에 열린 여자바둑리그 17라운드 김은지 9단과 김다영 5단의 대국인데요. 자, 두 선수 얼마 전에 열렸던 더메리든배 본선 16강에서 김은지 9단이 우세할 거라는 예상을 깨고 김다영 5단이 승리를 거두면서 김은지 9단으로서는 복수에 성공할 절호의 기회가 왔다고 볼 수 있는데요. 자, 과연 두 선수의 대국 어떻게 되었을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시죠. 두 선수 모두 전투형 기풍으로 치열한 전투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자, 일단 김은지 9단이 흑이었고요. 자, 초반부터 고목을 두어 가는데, 자, 이 수는 진짜 딱 티를 내는 거예요. 보통의 김은지 구단이라면 화점이나 소목을 먼저 두겠죠. 하지만 고목을 두었다는 거는 물론 준비해 왔을 수도 있겠지만 저번에 패배가 뼈 아프다, 그래서 나는 2배 이상으로 갚아주겠다, 이런 의도로 볼 수가 있고요. 제가 왜 이렇게 말을 하냐면, 이 한 집 한 집이 소중한 프로기사의 대구에서 고목 외목은 잘 나오지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는 절대적인 필승의 각오를 다지는 그런 수라고 볼 수 있고요. 자, 백이 화점을 두자 다시 한번 고목을 두어갑니다. 재밌게 두고 있어요. 자, 어쨌든 소목을 두어갈 때 김은지 구단도 양쪽 고목이 조금 너무했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하나는 확실하게 소목 쪽으로 띄워두면서 한 칸 뛰는, 굳히는 모양의 선택을 하고, 자, 김다영 오당도 상대방의 고목에 물론 들어가는 게 당연히 나쁠 리가 없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옛날 정석이 진행이 되더라도 백의 진리가 또 돋보이기 때문에 이거 역시 백 입장에서는 당연히 불만이 없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지켜도 되고요. 자, 그런데 이곳을 안 들어갔다는 거는 뭔가 김은지 구단에게 너가 지켜라, 나는 내 바둑 두겠다, 이런 의도로 볼 수가 있겠죠. 자, 좌 쪽을 굳히자 또 한 번 더 좌상 쪽을 굳혀두면서 어쨌든 초반부터 고목 2번을 뒀지만 소목에서 한 칸 띈 모양 2번을 뒀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백이 이제 양쪽 마주보는 변자리 굉장히 좋은 자리죠. 자, 벌려갈 때 걸쳐가고, 자, 여기서 나리자로 받아주자 김은지 구단 다시 한번 상변 쪽 화점을 두면서 계속해서 모양 바둑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자, 이 수는 이제 붙이고 공격당하는 게 싫기 때문에 이 자리를 두는 것과 아니면은 이렇게 붙이고 젖히면서 진행을 할 수도 있었는데요. 어쨌든 김은지 구단의 선택은 모양을 선택을 했고요. 자, 김다영 구단도 이제 변 쪽을 두어가자, 자, 계속해서 모양을 키워가는 선택을 하고 있어요. 자, 돌들이 4선 쪽으로 쭉쭉쭉 오게 되니까 이제는 확실히 흙의 모양을 조금 더 구체화 시킬 수가 있겠죠. 자, 여기 붙이고 둘 때 한 칸 뛰어가는 게 공격의 맥점 자리고요. 자, 이곳을 뛰었을 때 인공지능은 이 자리가 더 좋다고 추천을 하고 있는데요. 뭐 이렇게 실전처럼 두는 수와 일장일단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를 둔 거는 이제 우아 쪽의 뒷맛, 그리고 이 변 쪽의 모양에서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고요. 자, 이곳을 두면은 변화가 이렇게 어깨 짚고 눌러가면서 이런 식의 진행이 되거나, 아니면은 백도 그냥 날일자 정도로 두고 흙이 뛰어가는 정도로 해서 이 우변 쪽의 백돌과 흑돌들이 서로 같이 나가는 곤마 형태를 띠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곤마긴 하지만 그렇게 위험할 게 없을 그런 두터운 곤마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요. 자, 그런데 어쨌든 김다영 오다는 이 자리를 둬서 어깨 짚히는 게 기분 나쁘다, 그래서 두텁게 지켜두는 수를 선택을 했고요. 자, 한 칸 뛰자 백도 이제는 도망가야겠죠. 자, 요런 자리를 뭐 변에서 산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덮어 씌워지는 거는 바둑에서 거의 금기시되는 행마입니다. 왜냐하면은 안쪽에서 어쨌든 산다고 하더라도 흑 입장에서는 중앙 쪽이 두터워지고 백은 쌈짓 뜨고 사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바둑 전체적인 형세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겠죠. 자, 이렇기 때문에 백도 뛰어나가는 게 정수고요. 뛰어나가자 흑도 한 번 더 뛰고, 자, 이제 건너 붙이는 약점이 있기 때문에 김다영 오단이 튼튼한 수를 선택을 했는데요. 뭐 이 수는 이런 식으로 붙이는 수, 아니면 여기 들여다보고 중앙으로 빠르게 한 발 더 나가는 수, 두 가지 정도를 선택할 수 있고요. 이 수는 물론 두텁기는 하지만 조금은 발이 느리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김은지 구단도 확실하게 한 번 더 뛰어두면서 이 흑돌에 대한 안정을 취하고 있습니다. 자, 백이 입구자로 두자 날일자로 두어가면서 이 흑의 모양도 살짝 깨졌지만 백의 변쪽 모양도 깼기 때문에 불만이 없다는 뜻이죠.
자, 김다영 오단 침투하자 2구자로 두텁게 받아주고요. 자, 여기서 이런 식으로 무작정 씌워가면서 공격을 하는 거는 백이 너무 쉽게 살 수 있어요. 너무 쉽게 근거를 확보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의 쉬움은 약간은 헐겁다 볼 수 있고요. 그렇다고 여기를 한 칸 뛰면서 어깨 짚어서 공격하는 수도 밀고 날일자를 두게 된다면 역시나 양쪽으로 날일자를 펼치게 되면서 너무 쉽게 백이 타겟을 해갈 수가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곳을 무턱대고 공격하는 수는 별로 좋은 변화가 안 나온다 볼 수 있고요. 자, 지켜주자 김다영 오단도 일단은 띄워두고요. 자, 흑도 벌려가면서 지금까지의 포석은 서로가 잘 어울렸다 볼 수 있는데요. 자, 김다영 오단이 이곳을 둔 수로는 물론 인공지능도 그렇게 나쁘다고 평가를 하지 않지만 지금 보시면 아무래도 백의 모양보다는 확실히 흑의 모양이 더 커 보이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곳을 뛰어가면서 흑의 모양을 지우고 흑이 여길 벌리면 백도 한 발 더 뛰어 들어가면서 흑의 모양을 확실하게 지워갈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곳을 한 발 뛰어 들어가고 싶었는데 약간의 방향착오가 나오자 김은지 구단 기다렸다는 듯이 바로 이곳을 두어가면서 우상 쪽부터 펼쳐진 흑의 모양이 거의 50집에 육박하는 그런 모양이 나타나게 되었어요. 자, 이래서는 확실히 조금이나마 흑이 편한 형세라고 볼 수 있고요. 자, 백 입장에서는 이 자리를 두기 위해서 여기를 다가갔다 볼 수 있는데 물론 굉장히 좋은 압박이지만 김은지 구단이 아래쪽 이 날일자 했던 한 점을 가볍게 보는 선택이 좋았습니다. 자, 들여다보는 수도 상대방을 두텁게 만들어주고 여길 들여다보고 끊겠다 이런 의도로 볼 수가 있겠죠. 자, 어쨌든 김다영 오단의 의도 자체는 나쁘지가 않은데 자, 보시면은 이 들여다보고 여기 들여다본 수로 인해서 물론 하변 쪽 한 점을 제압하는 데는 성공을 했지만 흑돌들이 워낙 두텁게 되면서 확실히 김은지 구단 쪽으로 바둑은 기울었다 볼 수 있고요. 자, 여기서 하나 들여다봐 놓고 뒷맛만 남겨두고 한 번 더 이 자리를 눈목자 그리고 두 칸 뛰는 형태로 백돌들이 압박을 하게 되니까 지금 보시면 상변 쪽에 뛰어들었던 말이 꼬이네요. 죄송합니다. 상변 쪽에 뛰어들었던 백두점 그리고 우변부터 나온 백돌들이 아직은 곤마라고 볼 수 있어요. 딱 이 자리를 두는 순간 백돌들이 양쪽으로 갈라지면서 엄청나게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어쨌든 김다영 원단으로서도 한쪽은 연결을 해주고 이 흑돌은 살았냐 물어보고 있는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들여다본 수가 흑돌을 너무 두텁게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이 흑돌은 탄력이 엄청나게 많은 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인공지능은 여길 뛰는 수보다 일단은 이곳을 두고 교환을 해두고 이런 식으로 바로 살아가는 게 조금 더 좋은 변화라고 하는데 김은지 구단도 확실히 바둑 자체가 나쁘지 않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상변 쪽 두 점에 대한 공격을 지속하고 있고요. 자, 이제 김다영 오단이 선택의 기로에 섰는데 자, 이런 수 너무 느슨하다고 볼 수가 있죠. 자, 이 수로는 아예 확실하게 상변 쪽 두 점을 살리거나 아니면은 이 우변 쪽 한 점이 아까와 같이 이런 자리 두고 여기 두고 붙이고 실전에도 나오지만 이런 식으로 붙여간다면은 너무 쉽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인공지능은 차라리 상변 쪽을 안 살아줄 거면 이곳을 두텁게 처리하면서 불리하기는 하지만 백의 좌부터 우하까지 이어진 집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따라갈 수는 있는 형세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자, 하지만 김다영 오단에 약간 느슨한 수가 등장을 하면서 김은지 구단 확실하게 흑대마를 살아두는데요. 자, 결국에 이 서로 간에 흑과 백 간의 서로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 자리였어요. 자, 이 자리를 먼저 한번 물어보자 백이 물론 당연히 끊어가야겠죠. 자, 그런데 김은지 구단이 짝짝짝 선수를 해두고 딱 집으면서 이 들여다봤던 101점 그리고 여기서 한 집이 나게 되면서 두 집을 내고 살게 되어서는 이 건너붙이는 뒷맛이 더 도드라지게 보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고 백이 이제 와서 여길 지키는 거는 지금은 상변 쪽을 딱 차렷하면서 잡았을 때 이게 반반 싸움인데 흑의 이 선은 지금 12선에 있으면서 중앙 천원보다 두세 줄 정도 밀렸는데 백은 두세 줄이 아니라
거의 5줄가량 밀렸죠. 그래서 딱 선만 그어봐도 확실히 흙의 집이 훨씬 크다는 걸 알 수 있고요. 물론 여기 좌변 쪽에 어느 정도 집이 있지만 이 3줄 차이는 이 좌변 쪽의 집으로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3 곱하기 19는 57, 그리고 좌변 쪽은 뭐 한 30집 정도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면은 백이 이길 수가 없는 형세예요. 그래서 김다영 5단도 어쨌든 상변 쪽을 살아가는 선택을 하는데요. 자, 이제 김은지 9단 흑으로서는 상변 쪽을 살려주는 것과 이 하변 쪽의 맛을 보는 게 맛보기란 뜻이에요. 그래서 시원하게 그냥 살려주는 선택을 하고요. 자, 백이 살아가는 데는 성공을 했지만 김은지 9단도 이곳을 딱 밀어가면서 좌 쪽을 살자고 하니까 이 상변 쪽 백이 산 것과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면 이것도 역시 흑이 한 10집가량 우세한 바둑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김다영 5단이 귀 쪽을 막으면서 전체 흑을 잡으러 가는 선택을 하는데요. 자, 잡으러 가기 전에 하나 교환을 해놨네요. 죄송합니다. 자, 이곳 좌 쪽을 막아가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길 붙이고 여길 붙이는 순간 백이 흑을 잡을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여길 넣는 거는 밀어가고 둘 때 젖히는 순간 살아있어요. 이 3점 잡고는 당연히 백이 이길 수가 없고요. 자, 그렇다고 여길 젖히자니 끊고 그냥 잡아버립니다. 한 점 잡고 뚫어갈 수는 있지만 여기 끊기는 순간 요석 4점이 잡히면서 하변 쪽이 다 깨지죠. 자, 그렇다면 이제 백의 마지막 변화로 여길 젖히는 수를 생각할 수 있는데요. 자, 젖히게 되면 흑이 그냥 뒤로 돌려쳐 버려요. 끊을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넘어가는 거는 호구 치는 순간 중앙 100세점이 잡히고요. 자, 여기를 끊더라도 단수 치고 막습니다. 자, 여길 두었을 때 흑 입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3점만 잡더라도 물론 굉장히 유리한 상황이에요. 하지만 여기까지 나가는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길 나가게 되면 백이 때리면 이 단수 교환해두고 3점을 잡으면 이거는 집 차이가 말도 안 되게 벌어지고요. 자, 그렇다면은 늘었을 때 무슨 맥점이 있냐면 이곳을 끊어갑니다. 아무래도 이 3점보다는 4점의 가치가 더 크다고 볼 수 있겠죠. 자, 둘 때 버틸 수는 있지만 흑이 여길 젖혀가는 순간 대책이 없어요. 자, 물론 여길 두고 둘 때 이으면 딱딱딱 막아가면서 빅을 낼 수 있지만 그 다음에 뻗게 되면은 바깥쪽 3점이 잡혔기 때문에 빅이 아니죠. 그리고 귀 쪽에도 이런 식으로 뒷맛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거는 바둑 자체가 끝났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백 입장에서는 이렇게 두고 흑이 그냥 만약에 뻗어준다면은 이런 식으로 싸발릴 수 있어야지 그나마 어느 정도 종반전 끝내기 싸움을 돌입할 수가 있는데요. 자, 김은지 9단이 이런 수를 놓칠 기사가 아니죠. 여기서 이런 수를 못 찾아낼 기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김다영 5단도 이 젖혀가는 수를 결행하지 못하고 하나 물어보고 뒤로 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곳을 뻗는 순간 집 차이는 그냥 지금 한 15집까지 벌어졌다고 볼 수가 있고요. 자, 부랴부랴 입구자 두지만 막았을 때 이 흑의 궁도가 너무 넓죠. 잡힐 사활이 아니고 결국에는 김다영 5단이 계속해서 끝내기를 해가면서 버텨가지만 김은지 9단이 이제는 확실하게 승기를 잡았기 때문에 무리하지 않고 다 받아주고 있어요. 역시나 집 차이는 15집에서 줄어들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에 딱 이곳을 두는 순간 완벽하게 흑돌이 살아있다는 것을 판단을 한 김다영 5단이 결국에는 버티지 못하고 몇 수 더 진행을 하다 돌을 거둔 그런 대국이었습니다. 자, 이번 바둑 보면은 이 첫 수 고목을 둔 것부터 김은지 9단이 덤엘이 된 이후에 또 질 수는 없다 이런 승리의 의지를 다졌다고 볼 수 있고요. 프로대국에서 그만큼 이 고목이 특히 인공지능이 나온 이후로는 더 안 나온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승리를 다지는 좀 필승의 결의를 다지면서 두었던 자리들이 어쨌든 김은지 9단의 마음을 돋구면서 김다영 5단의 서력을 성공한 그런 대국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여자 바둑 리그 이제 17라운드까지 진행이 되면서 굉장히 흥미진진하게 어느 팀이 우승을 할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아무튼 두 선수의 선정 기원하면서 오늘 흑백 바둑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바둑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